자, 9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주차에서는 고객 페르소나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 페르소나라는 게 뭐죠? 가면이죠. 가면을 씌워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페르소나 전략은 주로 어디에서 활용이 되나요? 예, 주로 마케팅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타겟하는 커스터머에 대해서 페르소나를 설정하게 돼요. 어떻게 설정하죠? 그 공감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지금 30대 어디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뭐 여성,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거는 무엇이고 어떤 거에 관심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인격 같은 걸 부여해 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끔 타겟팅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제 이렇게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서도 데이터에 인격을 입히는 방법인데, 사실 이제 AI에게 페르소나를 주고 또 페르소나를 개발하게 시켜서 일을 시켰을 때는 훨씬 더 그 정확한 결과와 일단 우리가 그 뭐죠? 이런 걸 가지고 뭐 마케팅을 한다든가 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AI와 함께하는 공감 지도 및 페르소나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고객을 평균으로 대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두를 위하여서 마케팅은 절대로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한 명으로 한 명에 포커싱해서 대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마케팅을 안 해본 분들은 모호할 텐데요. 누구한테나 좋은 어떤 마케팅은요. 효과가 아무 효과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딱 차별화가 되지 않겠죠.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살아있는 한 명으로 대하기 위해서 어떤 이 페르소나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요. 일단 데이터, 페르소나 왜 필요한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대체 이제 엠퍼스 맵, 공감 맵이 뭐고 이걸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 합성 사용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페르소나를 생성해 가지고 프롬소프트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최종 목표 아웃컴은 추상적인 타겟을 구체적인 이제 이웃으로 시각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파트 1입니다. 페르소나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부제를 보시면 From Data to Hu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페르소나. 자, 데이터 페르소나 좀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자, 데이터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30대 초반 남성, 서울에 거주 미혼, 연소득 4천만 원, 주 2회 배달 음식 이용. 이렇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뭐 나하고 뭐 공감되는 게 없고 뭐 그냥 뭐 이런 그냥 데이터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죠? 차갑고 공감하기 이제 어려운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넣어서 김민수 32세, 성격은 효율을 중시하고 혼밥을 즐기고, 고민은 퇴근 후 밥 차리기 너무 귀찮고, 목표는 건강한 집밥 먹기.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뭔가 나와 뭔가 유사점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름도 들어가 있고 성격도 좀 그러니까 나와 공통점도 있어 보이고 이런 것도 나도 귀찮은 거 공감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페르소나를 줬을 때 살아있는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페르소나를 만드는가? 자, 일단은 이제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보면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명을 위해서 이걸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제 페르소나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나하고 공통점이 보일 수 있죠. 유사점이 보일 수 있고 공감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엠퍼시리죠. 팀원들이 고객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라면 이 버튼을 누를까? 그래서 이런 그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소나 활용한 이 마케팅 전략을 실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트 2. 도대체 그러면 이제 이 페르소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공감 지도, 엠퍼스 맵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고객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4가지 창문이 있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 지도 4분면을 보게 되면요. 페르소나가 특정 상황에서 겪는 경험을 4가지 차원으로 분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그래서 see. 그래서 환경, 뭐 친구, 시장에서
무엇을 보는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think and feel. 그래서 말하지 않는 속마음, 걱정과 기대는 이런 것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듣는 거죠. 보고 듣고 친구, 상사, 인플루언서에게 어떤 말을 듣는가. 그리고 이제 말하고 하는 거, 행동하는 거, say and do. 그래서 실제 행동과 겉으로 하는 말은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감지도 4분면을 만들게 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성 사용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AI 페르소나의 장점은 24시간 365일 항상 쉬지 않고 가용성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 인터뷰가 가능하고 비용도 제로다. 한번 만들어 놓은 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례비 없이 무제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다음 다양성, 극단적인 성격, 뭐 이런 까칠함과 소심함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쉽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프롬프트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너는 노를 주는 거죠. AI가 아니라 30대 워킹맘 지영이야. 이름도 주고 나이도 줬죠. 너는 항상 시간에 쫓기고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껴. 내가 제안하는 육아 앱에 대한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을 해. 이러고 딱 주면 끝. 그럼 그 창에서는 어떻게 되죠? 페르소나가 되고 합성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합성 사용자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고객의 그 고객을 실제로 AI한테 인격을 주고 그에게서 대답을 묻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마케팅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까칠함, 소심함, 시뮬레이션 다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AI를 통해 가지고 페르소나를 만들게 되고 나면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파트 3에서 이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10가지 사례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그래서 이제 이 아까 했던 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었고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똑같이 실제 제가 AI를 활용하면서 여러분들께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소나 프로필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항상 RTCF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RTCF 기억하시고 너는 UX, 자, 유저 익스피리언스 리서처야. 내 타겟 고객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은퇴자의 상세 프로필을 만들어줘. 그리고 이름, 딱 인격을 넣고 있죠. 60대에 나이, 전직, 가족관계, 취미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겪는 주요 좌절 3가지를 포함시켜. 했더니 이러면 쭉 나오겠죠. 그럼 이게 생성됐으면 자, 지금부터 너는 이 누구 은퇴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됩니까?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감지도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프롬프트로 구현하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만든 페르소나 김철수 씨가 자,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할 때 이 상황을 가정하고 공감 지도를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 했던 게 뭐였죠? See, hear, think and feel, say and do 4가지 측면으로 구체적으로 써줘야죠. 이러면은 공감 지도 바로 만들어지겠죠. 자, 다음은 이제 스토리입니다. 하루 일과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소설가야.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는 취업 준비생 민지고 이제 소설가라고 롤을 줬고 페르소나를 정하는 거죠. 평범한 하루를 1인칭 시점 에세이를 써달라는 거예요. 소설가면 잘 쓰겠죠. 아침 기상부터 잠들기까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일상 속에서 어떠나는지 묘사해줘.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항상 AI를 쓸 때 어떤 분들은 할루시네이션, 환각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의 사례를 쓸 때 맞죠? 어떤 시나리오를 그 미래를 향해서 쓸 때 이럴 때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창의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상의 시나리오를 AI는 굉장히 잘 씁니다. 너무나 공감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 거예요. 내면의 두려움도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심리학자가 가장 좋겠죠. 그래서 롤, 너는 심리학자. 내 페르소나가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 숨기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분석해줘.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이 그들의 소비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줘. 좋죠?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내면의 두려움을 해가지고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요 중에서 어떤 그런 걸 건드려서 탐욕이나 공포를 건드렸을 때 어떤 이제 사람들의 그 구매로 이어지게끔 할 수 있겠죠. 공감을 얻을 수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이제 빙의 인터뷰를 하는 거 롤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대화 지금부터 너는 가성비를 극도로 따지는 대학생이야 이제 주고 있죠. 가성비 내가 제안하는 월 9,900원 구독 서비스에 대해 친구에게 말하듯이 평가해봐.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떤 페르소나 인격을 주고 그의 관점에서 나를 비평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겠고 또 이런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와 어떤 점이 개선되면 살 의향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이죠. 다음은 이제 시각화하는 거,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만드는 건데 너는 이제 비주얼 디렉터야. 그럼 가장 좋겠죠, 롤은. 그래서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 뭐 제미나이도 좀 괜찮습니다. 나노바나나에게 내 페르소나 얼굴을 그려달라고 할 거야. 자,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30대 프리랜서 디자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상세한 영어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도 이건 강조하겠지만 이 이미지는요, 특히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옵니다. 나중에 요거는 제가 진행하면서 이 퀄리티 차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할 때 섬세하게 뭐 조명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카메라 각도라든가 배경 분위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해달라고 해야지만 정확한 묘사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는 뭐가 합니까? 사회학자가 하겠죠. 그래서 롤은 사회학자. 내 페르소나 결혼을 앞둔 예비신 유부를 가정하는 거예요. 내 페르소나를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관계도를 분석하고 우리가 마케팅 할 때 누구를 공략해야 할지 알려줘. 이거 좋죠. 이거 그냥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AI가 이제 사회학자가 되어가지고 내 페르소나를 넣고 주변이 누구한테 영향력 관계도를 미치는지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밑에 소비 습관을 채널을 하면서 채널 전략을 보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너는 채널이니까 디지털 마케터야. 그 다음에 이제 페르소나는 10대, 40대 주말 골퍼가 주로 정보를 얻는 채널이 어딘지 추정해줘. 유튜브,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프채팅, 인스타그램 등등. 그리고 그들이 주로 접속하는 시간대와 선호하는 콘텐츠 형식을 알려줘.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얘네가 검색이 들어가가지고 리서치를 해서 알려주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미리 추측하고 예측해가지고 마케팅을 할 때 실제 전략을 더 고도화시키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합적으로 보는 건데 이제 복합 페르소나 생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데이터 통합자야 이렇게 롤을 주고 내가 7주차에 분석한 3명의 인터뷰 내용을 아래 붙여 넣을게. 자, 그래서 실제 넣는 거예요. 인터뷰한 사람. 그다음에 이들의 분석한 3명의 인터뷰 내용, 이들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아키타입 페르소나를 만들어줘. 이제 3명을 가지고 하나로 복합적인 페르소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실습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런 거 되게 잘하겠죠. AI는 분석도 잘하고 패턴 분석도 잘하고 반복적인 걸 잘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긴 글을 요약해가지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려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AI는 금방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통합할 때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브랜딩이에요. 브랜딩 이제 브랜드 마케팅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브랜딩이 뭐죠? 브랜드를 서서히 인식시켜가는 ING죠. 사람의 마음속에 심는 과정인 거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 뭐 브랜드 마케팅 공부해 봤나요? 안 해보신 분도 있고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브랜드 마케팅 왜 하는 거죠? 예, 예전에는 이제 뭐 상품만 좋으면 팔던 시대가 있었었죠. 우리 물건 좋아요. 뭐 최고의 뭐 재료를 썼고 최고 장인이 만들었고 뭐 이런 걸로 팔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이제 점점점 2000년대 오면서 브랜드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루이비통을 왜 사나요? 브랜드 때문에 사잖아요. 그다음에 스와치를 왜 사죠? 그 브랜드 때문에 사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아웃도어 상품이 뭔가 하면은 디스커버리예요. 이 디스커버리는 그냥 디스커버리 그 채널에 그 브랜드만 가져와서 라이센싱 해가지고 돈을 로열티 주고 그냥 그 로고를 달았을 뿐인데 지금 갑자기 3천억 매출을 할 정도로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알려진 그 브랜드 로고 하나 붙였을 때 사람들에게 인식하는 게 이 브랜드를 소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브랜드 소비 시대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 마케팅을 우리나라의 국내 최초라기보다는 제일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잘 나갔던 기업이 이랜드 그룹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랜드 그룹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까지 그때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많이 찍어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전에 뭐 브랑단오도 있었고, 뭐 후아유 지금도 남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랜드 그룹은 수많은 브랜드를 만들었고 브랜드 마케팅을 좀 남들보다 앞서갔던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2010년 오면서 아웃도어 시장에 브랜드 마케팅이 엄청나게 뜨게 되죠. 그때 이제 네파 그때 가지고 이제 아웃도어가 뜨면서 네파가 막 나왔고 블랙 야크 막 나오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요즘에 뭐 아크테릭스 이런 것들 떴고 뭐 요즘에 좀 아주 명품이 바다가 쳤지만 몽클레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만 원짜리 그게 이제 뭐 그 뭡니까 난리가 났었죠. 저게 강남에 굉장히 부자들 동네에서 사모님들이 뭐 몇백만 원짜리 입고 다녔는데 그걸 누가 이제 패러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막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뭐 헐값이 되고 재고가 쌓이고 이런 문제가 벌어졌었는데 그만큼 이제는 브랜드의 우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브랜드는 브랜드의 세 가지 그 3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이덴티티, 이미지,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브랜드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이냐, 이로 인해서 어떤 평판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이런 브랜드 이론이 굉장히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론들도 필요 없을 정도로 AI는 브랜드를 잘 만듭니다. 요즘에 뭐 저도 그 브랜드 이름 짓는 거라든가 브랜드 스토리텔링, 카피라이트 짓는 거랑 그 슬로건 짓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브랜드 속성 만들고, 그리고 그걸 엠블럼 만드는 것까지 AI로 하는데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나오고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별명 짓 때 어떻게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면가야. 페르소나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고 팀원들이 기억하기 쉬운 재미있는 별명을 3개 지어줘. 자, 그래서 이제 얘 프로 약을 넣어 김대리, 육아 전쟁터의 사령관 막공맘, 타겟 건강 염려증이 있는 20대 남성. 이렇게 하면 재밌겠죠. 이건 재미있는 이제 별명이고 실제 이제 브랜드 질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4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페르소나 프로필 카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은데요. 미션은 내 서비스의 핵심 고객 2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비즈니스가 없는 분들은 그냥 가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내 주의 고객은 누구다 해서 주 사용자와 의사결정자자 시각화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포함 사항에 프로필, 공감지도, AI 생성 이미지, 그다음 가상 인터뷰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실습할 때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의 수행 단계는요. 일단 먼저 프로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신상 명세를 작성하고 가상의 인물로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 생성 AI로 페르소나 얼굴도 만들어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페르소나와 AI 페르소나 대화하면서 니즈를 검증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만들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리플렉션 레포트인데요.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 한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체성과 의외성과 활용성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가 실제 인물처럼 느껴지는지 아니면 통계 수치처럼 느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의외성, 빙의 인터뷰 중에 AI가 이제 얘를 페르소나 해가지고 걔한테 어떤 말을 주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내 예상과 다르게 반응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 페르소나가 실제 기획 단계에서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소거점으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이번 강의를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휴머나이즈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에 인격을 주는 거죠. 페르소나 전략이죠.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의 눈과 귀와 입과 머리를 통해 세상을 보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엠퍼시 맵이라고 그러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자, 그래서 엠퍼시 맵을 AI를 통해 가지고 그려보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신세틱 유저라고 하는 건데 AI를 고객으로 빙의시켜 가지고 마음껏 인터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상으로 해도 좋은 거죠. 그래서 합성 유저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묻고 싶은 거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딥피어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난 욕구 뒤에 숨겨진 이제 두려움을 찾아내고 그 두려움을 끄집어내 가지고 공포를 만들든가 아니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 가지고 탐욕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AI 윤리와 책임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요즘 이제 AI 윤리 쪽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또한 이 책임 있는 AI 개발 쪽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르소나를 만들 때 우리가 놓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이 바이어스가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내 서비스가 사회에 미칠 물리적 영향도 어떻게 진단하는지 우리가 프롬프트 예시를 통해 가지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empathy is your superpower입니다. 시대가 점점점 이 공감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AI는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AI에게 공감력을 느낄 수 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저희가 AI는 좀 감정이 없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확률적 임무서로 우리한테 답을 주지만 인간은 이제 그걸 가지고 공감되게 만들고 공감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과 공감되게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욕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이 이제 공감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엠퍼시 맵도 그려보고 실제 이제 신세스 그 합성 유저를 만들어 가지고 빙의해서 들어가 가지고 상황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있던 데이터로 보지 말고 여기 인격을 부여해 가지고 같이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감해 보는 연습. 그래서 앞으로는 그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두 개의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지금 엠퍼시 공감력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싱킹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내가 무엇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왜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떤 모양으로 구현해 가지고 최종 결과물 무엇이 나올지 이런 걸 구성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이 내용에 현실적으로 공감을 해 가지고 공감된 컨텐츠를 해 가지고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업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엠퍼시하고 디자인 싱킹하는 그 습관을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많이 습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